자, 추가적인 작업을 계속하겠습니다. 자, 앞전 시간까지는 주어진 3차원 형상을 기준해서 정면, 평면, 측면을 작업했고요. 이제 이렇게 대략적으로 작업했다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작업했던 도면층, 자, 도면층을 적용시키고요. 그리고 그 적용된 도면층을 기준해서 그 나중에는 치수 기입까지 같이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림이 표현되었으니까 이제 이 상태에서 도면층을 기입할 건데, 자, 우리 쉽게 도면층을 기입하는 방법 하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새롭게 나오는 명령어입니다. 어떤 거냐면, 자, 새롭게 나오는 부분이 바로 특성 일치라는 기능이고요. 아마 단축키는 MA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MA가 뭐냐면, 사용자가 먼저 그 처음에 원본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선택하는 부분들은 처음에 선택한 원본을 따라서 안에 있는 속성들이 바뀌어 버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MA라는 기능, 특성일치 MA라는 기능을 실행해서 첫 번째는 원본을 선택하고요. 두 번째 선택하는 부분부터는 원본에 대한 속성을 따라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쉽게 하는 부분은 먼저 여기다가 저는 선을 하나 한 4개 정도 그리거든요.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뭐 꼭 수평선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첫 번째 선, 뭐 두 번째 선, 이렇게 세 번째 선, 이렇게 네 번째 선. 자, 선을 이렇게 그렸고요. 이제 이 선들에 대해서 그 도면층을 분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택한 선은 제가 외형선이라고 이렇게 정했고요. 키보드 ESC. 두 번째 선택한 선은 저는 숨은선이라고 입력합니다. 키보드 ESC. 세 번째 선택하는 선은 또 많이 쓰이는 중심선이라고 선택했고요. 키보드 ESC. 네 번째 선택하는 부분도 우리가 많이 쓰는 가는선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선들에 대한 간격이 좀 작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에 대한 간격, 선 간격 조정하는 기능이 어떤 거였습니까? 그죠? LT 스케일이었죠. 선 간격에 대한 조정 기능, LT 스케일 기능을 활용해서 예, 지금 마우스가 좀 버벅거려서 자, 선 간격에 대한 조정 LTS. 자, LTS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사실 현재 기본값이 0.5 되어 있는데 한 0.7 정도로 좀 간격을 좀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이제부터 이렇게 해서 사용자가 기준이 되는 선을 대략적으로 표현했다 그러면 이제 이 선들이 바로 방금 작업한 이 선들이 바로 하나의 원본이 되는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MA라는 특성일치 들어갑니다. MA. 자, MA라는 기능을 실행하고 엔터를 누르니까 처음에 뭐라고 물어보냐면은 원본을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원본은 이 선입니다. 클릭. 자, 그런 다음에 원본 클릭하고 나니까는 다음에는 4번을 선택하라 그러면 이제 바뀔 거죠. 처음에 선택한 원본을 기준으로 바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엔터를 누르면 처음에 선택한 원본을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부분들이 한꺼번에 바뀌었습니다. 다시 MA 합니다. 특성일치 MA하고 엔터. 자, 이번에는 그 수문선 할까요? 원본 객체는 수문선입니다. 그럼 수문선은 이 선이랑 이 선이랑 요거랑 요거 또 어떤 겁니까? 요거와 요것도 수문선이 되나요? 이렇게 선택하고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수문선으로 바뀌었고요. 다시 MA 기능 실행합니다. 원본은 중심선입니다. 클릭. 그럼 바뀔 건 어떤 겁니까? 바뀔 거는 이 선하고 이 선, 자, 얘네들이 바로 다 중심선으로 변경이 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MA라는 기능을 실행하면 이렇게 사용자가 좀 더 수월하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숨어 있는 선 아직 제가 다 작업 안 했나요? 그럼 다시 또 MA 특성 일치 들어가서 숨은 선을 선택하고 이 선과 이 선, 그리고 이 선과 이 선들은 전부 다 숨은 선이 됩니다.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참고로 그러면 우리 지난주에 그 부분 단면도도 같이 했거든요. 자, 그럼 이제 이 형태에서 제가 부분 단면도를 한번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부분입니까? 여기쯤에다가 이렇게 가는 선을 우리 그 스플라인이었죠. 그 부분 단면을 표현하기 위한 스플라인을 양쪽에 그리고요. 그 양쪽에 먼저 스플라인 SPL 해서 엔터. 자, 스플라인 같은 경우는 바깥쪽에서 이렇게 안쪽으로 엔터 누르면 끝났고요. 다시 엔터 쳐서 이렇게 자유곡선은 대략적인 위치에 그려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필요 없는 부분은 트림 해가지고 이렇게 잘라냈고요. 자, 이렇게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이 스플라인 선은 MA 특성 일치 들어가서 스플라인 선은 가는 선이거든요. 그래서 요거와 요거는 가는 선이 되고요. 그리고 부분 단면도를 하게 되면 이 선들은 눈에 보이는 선들이 되기 때문에 MA 들어가서 그 원본은 외형선입니다. 바뀔 것도 이 선들은 외형선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외형선으로 바뀌고요. 외형선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안쪽에 이제 해칭 들어갑니다. 이제 부분 단면을 했기 때문에 해칭 들어가죠. BH 엔터. 그래서 해칭에 대한 패턴 모양은 안시 31입니다. 각도와 그 해칭 각도와 해칭 간격은 기본값 그대로 주면서 선택점은 실제로 해칭이 들어갈 부분은 여기랑 여기 이 부분과 이 부분에는 부분 단면도가 들어갑니다. 닫기 누르면 이렇게 부분 단면도가 들어갔고요. 자, 부분 단면도가 들어갔고, 자, 그리고 부분 단면도에 대한 부분도 해칭에 대한 부분도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MA에서 엔터. 자, 제가 선택한 가는 선이 해칭에도 가는 선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가는 선에 대한 부분도 바꿨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이제 이 선이죠. 자, 그 실질적으로 이 선 같은 경우는 중간을 잘랐기 때문에 요거는 다시 이 부분만 여기 부분만 숨은 선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했던 브레이크 볼까요? BR에서 엔터. 자, 끊기 합니다. 끊기 할 선은 이 선인데 첫 번째 F하고 엔터. 그래서 여기 스플라인하고 만나는 교차점을 클릭. 다시 한 번 더 클릭해서 이 두 선을 양쪽으로 분할했고요. 그 끊기 했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BR 엔터. 자, 끊기 할 선을 선택을 하고 첫 번째 F점을 이용을 해서 여기 교차점을 클릭하고 같은 점을 다시 또 클릭하면은 양쪽으로 분해가 됩니다. 자, 이렇게 분해한 이유는 제가 특성일치 해볼게요. MA에서 자, 먼저 사용자는 숨은 선을 원본 선택하고 바뀔 거는 이 선입니다. 엔터를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런 모양처럼 도면이 만들어질 겁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 이런 구멍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부분 단면 처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림이 대략적으로 표현됐다 그러면 이제 중심선들을 이렇게 양쪽으로 좀 이거죠. 연장시키는 기능을 활용해 볼게요. 그래서 중심선을 연장시키는 기능 LEN 엔터, DE 엔터 한 3 정도로 뽑아내겠습니다. 3 엔터에서 사용자가 중심선을 양쪽으로 클릭하면 클릭한 방향으로 해서 중심선들이 이렇게 연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심선들을 바깥쪽으로 약간씩 연장시키는 기능이 바로 길이 조정 기능이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중심선까지 길이 조정이 끝났다 그러면 이제 이 선에 대해서 치수 기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그 선형 치수 줘 볼까요? 선형 치수에서 이 점부터 이 점까지 거리 치수를 입력합니다. 다시 엔터 쳐서 이 점과 이 점 사이에 치수를 주는데 이 치수는 앞쪽에 어떤 거 지름 치수가 들어가니까 치수를 더블 클릭할게요. 우리 글자 편집하는 기능 더블 클릭이었죠. 더블 클릭해서 앞쪽에 지름 붙이려면은 %%C를 입력하고 빈 바탕 클릭하면은 이렇게 지름 치수가 들어갔고요. 자, 이번에 위쪽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선형 치수를 계속 줍니다. 그래서 이 점부터 이 점까지 치수 주고요. 엔터.
이 점부터 여기 점까지 치수를 줍니다. 엔터. 그리고 여기 점부터 여기 점까지 치수를 주고요. 엔터. 또 여기 점부터 여기 점까지 이렇게 치수를 줬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에는 반지름 치수가 들어가겠네요. 원이나 호니까 반지름 치수 이용해서 여기다가 반지름 치를 딱 주게 되면은, 자, 그죠? 이 원에 대한 반지름 치수는 7인데, 근데 여기 형상에 대한 전체 폭 지름이 14로 어떻게 보면은 치수가 중복되어 있거든요. 우리 치수 중복되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죠? 해당되는 치수 이걸로 볼까요? 얘를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양쪽에 갈로 두 개를 입력을 해 놓으면은, 갈로 치수는 참조 치수라 그래서 중복 치수를 이렇게 좀 피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치수를 기입했고요. 이제 측면도에도 같은 방법으로 한번 치수를 입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자, 이 점부터 이 점까지는 거리가 4가 되고요. 엔터. 그리고 아래쪽부터 이 점까지 높이는 얼마가 되고요. 엔터를 치는 이유는 반복 실행이죠. 이 점부터 이 점까지 거리 치수도 입력했고요. 또 여기 점부터 이 끝부분까지 치수도 이렇게 한번 입력해서 전체 높이가 얼마다 이렇게 사용자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선형 치수 계속 줘볼게요. 이 점부터 이 점까지 거리 치수랑 이 점부터 이 점까지 거리 치수랑 그리고 여기에 대한 호 반지름, 자, 호에 대한 반지름 치수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게 되면 우리가 처음에 봤던 그 도면입니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이 도면을 기준해서, 자, 이제 이 도면이죠. 이 도면을 기준해서 사용자는 정면, 평면, 측면, 그리고 치수 기입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래쪽에 나와 있는 부분과 같이 부분 단면까지 한번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하는 부분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좀 해주시고요. 자, 일단 이렇게 작업되었으면 이제 두 번째 과제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그림이 바로 두 번째 과제거든요. 자, 이 두 번째 과제도 우리 앞전에 했던 것처럼 어떻습니까? 이제 이 그림도 이렇게 앞에서 봤을 때 그림을 정면, 위에서 봤을 때 그림을 평면, 오른쪽에서 바라본 부분을 우측면도라고 설정하고, 이 그림들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A4 용지나 이면지에 여러분들이 먼저 손으로 작업합니다. 먼저 손으로 작업을 하고, 그렇게 손으로 작업한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치수 기입까지 같이 입력해 주면 좋고요. 그렇게 치수를 입력하고 난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캐드로 옮겨서 그리는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자, 이제 우리 뭐 이면지라 그러죠. 자, 먼저 한번 이렇게 A4 용지나 이면지를 띄워 놓고 여기다가 정면에서 봤을 때 그림을 한번 표현하겠습니다. 자, 정면에서 봤을 때 그림은 어떤 그림 나옵니까? 자,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고, 일단 저도 한번 그리면, 자,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니은자처럼 생겨 먹었고요. 맞습니까? 이렇게 니은자처럼 생겼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부분에 이렇게 이 모서리, 여기에 대한 우리 30도만큼 못따게 되는 부분에 그 모서리 선들이 보이니까 여기에 모서리 선들이 보이고요. 여기에 모서리 선이 보이는 이런 모양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정면에서 봤을 때 여기 각이 져 있는 부분에 대한 선도 눈에 보이는 부분이니까 지금처럼 선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앞에서 바라봤을 때 이 슬롭 부분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은선 또는 파선으로 표현되고, 그리고 원통에 대한 중심선, 자, 그죠? 원통에 대한 중심선까지 표현이 되면 이게 바로 정면에서 봤을 때 그림이 지금처럼 그려집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면지에 그렸던 그림하고 동일한지 또는 다른지, 다르면 어디가 다른지 한번 나름대로 체크를 해 보시고요. 자, 다음은 이 그림을 기준해서 평면도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위에서 봤을 때 그림이 평면이니까
평면에 대한 그림을 먼저 저는 중심선 먼저 이렇게 한번 표현했고요. 자, 이 중심선을 기준해서 위에서 봤을 때 그림을 그리면 대략적으로 어떤 그림이 나오나요? 대략적으로 아마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생겨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현재 이렇게 한번 표현했고, 그리고 위에서 보게 되면은 또 이 선도 같이 표현이 될 겁니다. 그죠? 여기 30이라는 부분에 대한 30도 말고 우리 그 30도만큼 못 닿게 되는 부분에 대한 이 선이죠. 이 선에 대한 거리도 같이 표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선이 처음에는 직선입니까? 이렇게 직선 내려왔다가 대각선으로 쫙 내려가고, 그리고 이 부분에는 이렇게 슬롯 모양이 만들어지는 형상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위에서 봤을 때 이런 그림인데 아래쪽에는 동일하게 똑같은 모양으로 해서 지금처럼 이런 그림이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이 들어가나요? 아무튼 평면도를 그리면 이런 그림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우측면도입니까? 우측면도에 대한 그림도 한번 표현해 보면, 자, 우측면도는 일단은 그저 여기 이 부분이죠. 자, 우측면도 같은 경우도 그림을 그리면, 자, 우측면도에 대한 그림도 그리면 먼저 위쪽에는 어떤 모양 나오나요? 대략적으로 이런 모양이 표현될 겁니다. 자, 지금은 제가 손으로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형상이고요. 앞에서 봤을 때도 이런 모양이 표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게 되면은 이 선들 그죠? 이렇게 중간 부분에 슬롯 들어가는 선이 보일 거고, 그리고 측면에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한 선도 여기에 나타날 겁니다. 앞에서 봤을 때 이 선이랑 이 선 그리고 이 선 해서 그죠? 중심선이죠. 지금처럼 중심선을 기준해서 얘가 중심이니까 중심을 기준해서 이렇게 선 세 개가 보이니까 이렇게 그 선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뒤쪽에, 자, 아마 뒤쪽에 보시게 되면은 뒤쪽에는 이 모서리, 자, 그죠? 여기 모서리죠. 이 부분에 대한 모서리가 형상에 가려서 보이지 않으니까 아마 형상에 대해서 가려 있는 아마 숨은 선이 여기쯤에 아마 표현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표현되어서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형상에 대한 정면, 평면, 측면 그림을 지금처럼 뭐 정확하게 그릴 필요는 없죠. 정확하게 그릴 필요는 없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겼다라고 우리는 먼저 그 A4 용지에 손으로 먼저 그림을 그립니다. 물론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이 형상에 대해서 치수 기입까지 현재 눈에 보이는 이 치수들, 그죠? 현재 화면상에 보이는 이런 치수들까지 여러분들이 A4 용지나 이면지에 미리 메모를 해놓게 되면은 지금 이 그림이 바로 앞으로 우리가 작업할 CAD에 대한 도면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성되어 있는 부분을 기준해서 자, 어디 뭐 빠져 있거나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더 잘 체크를 하시고요. 이렇게 체크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부터 CAD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 자, CAD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한번 그러면은 보도록 할게요. 자, 기존에 나와 있는 CAD를 이렇게 먼저 띄웠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작업했던 그림 옆쪽에, 자, 옆에다가 새로운 작업을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정면을 그린다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떤 작업하죠? 그렇죠. 수평 기준선을 먼저 그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수직 기준선을 그립니다. 자, 어떤 분이 질문하시더라고요. 예, 수평선, 수직선을 왜 이렇게 빠르게 그립니까? 라고 질문하던데, 자, 저 같은 경우는 그렇죠. 보시면은 L하고 엔터, 첫 번째 점을 찍고 두 번째 점을 클릭하고, 자, 선을 다 그렸으니까 엔터 눌렀고요. 다시 한 번 더 엔터를 누르면 반복 실행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이 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엔터 엔터 선 그렸고요. 엔터 엔터 또 선 그립니다. 엔터 엔터 또 선 그리죠. 이렇게 중간에 엔터를 두 번 누르는 이유가
첫 번째 엔터는 현재 실행 중인 기능을 종료하는 거고, 두 번째 엔터는 반복 실행되는 부분이니까 특히 선을 많이 그리거나 동일한 기능에 대해서 동일한 명령어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때는 엔터 두 번이라는 부분을 같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필요 없는 부분들은 이렇게 지워가지고 다시 한번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L하고 엔터, 수평 기준 그렸고요. 엔터 엔터. 여기쯤에다가 수직 기준선을 그립니다. 엔터에서 먼저 작업을 하기 위한 수평 기준 그리고 작업하기 위한 수직 기준을 먼저 작업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일단 잠깐 이렇게까지 하고 추가적인 작업을 계속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